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검찰과 보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그토록 우려먹던 쌍방울 대북 성금 사건, 그 추악한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KH그룹 조용식 부회장의 충격적인 폭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보낸 게 아니라 국민의힘 실세 의원들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기고 거짓 진술을 사주했다는 정황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저들이 벌인 48억짜리 인신명예와 골프장 강탈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회장에게 권성동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재명 이름만 거론해주면 형량 3년 이내로 맞춰주고 병보석으로 빼주겠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야당 대표를 잡으라고 청부 수사를 제안한 겁니다. 심지어 이 거래의 대가로 논의된 금액이 무려 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현금 48억 원을 내놔라. 둘째, 들어와서 이 돈은 이재명 때문에 줬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그런데 이 판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윤핵관 이철규 의원입니다. 조용식 부회장 증언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배상윤 회장의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시가 5,600억 원짜리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 단돈 10억 원에 5년 운영권을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연매출 190억, 현금 박치기 사업장을 그냥 날로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운영권을 넘겨줬더니 수사를 막아주기는커녕 국세청 동원해서 기업을 더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아주 뼈까지 발라먹으려 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권성동이 이철규한테 전화해서 형님 죽으려고 뭔 짓 하고 다니냐고 호통을 쳤겠습니까? 조폭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그 800만 달러의 정체는 뭘까요? 조용식 부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300만 달러는 백두산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호텔 계약금이고 500만 달러는 신해주 경제특구 개발비였다. 사업가들이 북한이랑 돈 되는 사업하려고 뇌물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명백한 대북 사업 자금을 있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업하려고 북한에 돈 준 걸 가지고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소설을 써서 사람을 생매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카지노 계약금이 어떻게 방북 뇌물로 둔갑합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냐고요? 가족들 다 구속시킨다. 회사 상장 폐지시킨다면서 검찰이 목을 조르니까 살기 위해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의 고문수사이자 조작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실세들이 이재명을 엮어넣기 위해 범죄자들과 사법거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이권까지 챙기려 했던 국기문란 게이트입니다. 조용식 부회장은 수원지검 술파티 때 내가 음식을 배달했다고까지 증언했습니다. 검찰청 안에서 회유와 협박, 술판이 벌어졌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당장 수사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형님들, 골프장도 탐나고 48억도 탐나고 이재명도 보내버리고 싶고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 입으로 공정이니 상식이니 떠들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갈 곳은 저기 차가운 감옥 바닥입니다. 왜 언론들은 조용한 겁니까? 이재명을 보내버리려 침튀기며 떠들어댈 땐 신문 쪼가리 팔아 즐거우셨습니까? 왜 조용식 부회장은 유튜브에 나와 이런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취재는 안 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권성동, 이철규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한 정치 검찰들을 당장 특검 수사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작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 일부 언론들도 싹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을 법사위에서 우리 조용식 부회장님께서 하셨는데 KH그룹의 회장 배상윤 회장 도로 입국해라. 네. 입국하면서 누구 이름을 거론만 해주면 당신 형을 짧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들어오면서 누구 이름을 거론하라고 했냐 했더니 이재명. 네. 그러면 누군가 이 이름을 거론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요약하면은 권성동 의원이 우리 부회장님 만나가지고 배상윤 회장 지금 해외에 있는데
빨리 들어와. 근데 들어오면 싸게 해줄게. 말하자면 뒷배가 돼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싸게 해줄게. 대신 이름을 말해야 돼. 이재명. 이재명 대북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라는 그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네. 요지는 그건데 KH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뭐 저희가 관계는 김성태 회장이나 배상훈 회장이나 저와의 관계는 35년인데 35년. 예, 저는 뭐 지금까지 어떤 그들에게 뭐 타이틀을 달란 적도 없고 그냥 그림자 역할로 살아왔었는데 처음에 타이틀을 갖게 된 게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입니다. 쌍방울. 그게 2016년도 2016년도. 네, 당시에 조폭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뭐 지금 인터넷 기사에도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내리려고 많이 내렸는데도 그 어느 누가 올린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거 역시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남부구치소에 김성태 회장과 배상윤 회장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건으로 구속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주가 조작. 조폭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그 명분 아래 이제 전부들 구속이 돼서 그 당시에 1년 그때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특별면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장소 이동 접견을 제가 화요일 목요일 고정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가 다시 이제 제가 전면에 나서서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저한테 이제 직함으로 갖고 움직였고 요번 지금까지 또 있다가 작년에 1월 23일 날 김성태 회장이 보석으로 또 수성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예. 나오고 나서 1월 27일 날 평창동 인사 갔다 와서 그날 저녁 때 우리 배상윤 회장과 셋이서 국제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철규 의원이 저희 사업체 강원도 그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정회원제가 27홀이고 퍼블릭 코스가 18홀인데 토탈 45홀입니다. 예. 그 시가로 따지면 지금은 더 되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5,600억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이철규 의원이 저희 배상윤 회장을 외국으로 도망가 있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가 있다가 내가 부르면 들어와라 조용해지면 그래서 조건으로는 스카이 72에 그 최 회장에게 보증금 10억에 그 5년 동안 운영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째, 이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회장과는 35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네네. 그런데 양쪽 그룹에 공식 직함을 가진 적은 없다가 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죠. 네, 2016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되자 그러자 이제 절친인 본인에게 좀 역할 좀 해줘 해서 처음으로 쌍방울 부회장 직함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본인이 부회장 전면에 나서게 되죠. 명함을. 왜냐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부회장이 직함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KH에도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전에 이철규 의원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철규 의원 문제는 작년에 2월 초부터 제가 정식으로 저희 그 골프장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면서 제가 부회장으로 정식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근데 이철규 의원 쪽에다가 5년 동안 10억 보증금으로 골프장 운영 권한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이권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너가 나가 있으면은 내가 너의 모든 거를 검찰에 저희가 걸리는 게 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권성동 이전에 이철규 의원과 네. 배상윤 회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저희 이제 VIP 잠깐만, 배상윤 회장이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 헷갈리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네. 직전에 배상윤, 김성태 두 회장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네. 이철규 의원이 해외 도피 그 부분을 끊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철규 의원 건하고 권성동 의원 건하고 나눠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권성동이 등장하는 포인트는 네. 이제 앞전 포인트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알펜시안 골프장의 운영권을 뺏기신 거잖아요. 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자, 과거 관계는 알았어요. 그리고 왜 부회장으로 쌍방울 부회장도 됐다가 KH 부회장도 됐다가 명함을 쓰신 이유도 알게 됐어요. 네. 회장들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때 대신 놔줘줄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부회장님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부회장 명함을 가지고 쓴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선 직전에 그 김성태, 배상윤 이 두 사람의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철규 의원과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권성동 의원께서 풀기로 돼 있었고 아, 이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풀으려고 그랬었고 오케이. 예. 아,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당시 이철규 의원의 요청은 내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 골프장 운영권 줘. 해서 5년간 10억 보증금으로 운영권을 가져갔다고 치면 네. 그러면 실제 5년간 얼마나 수익이 생길 골프장이에요, 거기가? 실제 1년에 현금 매출만 190억이 나오는 업장입니다. 카드 빼고.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싸게 먹었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이 지금 말씀하신 5년간 10억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거는 입증이 되는 사안이죠. 계약서가 다 있고 계약서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2년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해갖고 이득을 취해갔지 않습니까?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계약 조건은 5+3입니다. 기본 5년에 플러스 3년에서 총 8년짜리 계약이고 이 사건 발생해서 가져갔는데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을 했는데 수익 배분은 거의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사실은 문제가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운영권을 다시 회수하냐 마냐 이거 법적 다툼까지 갔었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이제 몇 달 전에 조 부회장님이 이제 최초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오고 골프장 운영권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운영권을 다시 반납해 버려요. 근데 그 운영권 뒤에 이철규 의원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됐죠.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저희 배상윤 회장이 그 원래 이철규 의원을 몰랐습니다. 예. 그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나서 이걸 넘겨주게 된 경위가 예. 저희 M&A 쪽에 원 회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초록뱀에 그 원 회장의 소개로 당시에 그 63빌딩 자리에 이종찬 의원님의 아들 이철우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죠. 그다음에 스카이 72의 최상주 회장 지금 이제 저희 운영권을 가져간 친구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 그다음에 저희 배상윤 회장님. 그럼 스카이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그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뭐 확인하는 거는 뭐 세상 지인이 다 알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종찬 의원께서 안기부장하실 때 이 스카이 72 최상주 회장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거슬러 올라오면 19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처음에 그분들이 알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철규 의원은 당시에 경찰청 총경달구 정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밀착관계로 지금까지 온 거죠. 서로 잘 알던 사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스카이가 이철규 의원에게 무슨 이익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철규 의원 쪽에서 그걸 요구해서 스카이가 그 계약을 하게 되었다. 정확한 거는 지금까지도 이철규 의원이 스카이 72 골프장을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정도는 현재까지 이제 드러나 있는 거. 근데 실제 금품이 스카이로부터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그건 이제 저희는 이제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회장님은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 안 그러면 왜 이런 불평등한 공짜나 마찬가지로 이걸 줬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근데 이철규 의원이 이 배상윤 회장 문제를 해결을 못했네요. 더 죽였죠, 저희를. 완전히 먹으려고. 그 뒤에 국세청과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저희 그야말로 오히려 도와준 게 아니라 더 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 부인의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회장 부인이 말도 안 되는 회장 부인이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까지도 우리 현재 그룹의 대표이사가 장철원 대표인데 저희 KH 강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친구들이 뭐 저희가 지금 모든 임원들이 다 중앙지검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려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나아졌죠. 부회장님이 의심하시기로는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 골프장 그냥 콜랑 먹으려고 오히려 봐준 게 아니라 더 털었다. 네,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KH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우태균 부회장이 진역도 1년 살고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렇게 의심하시고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권성동 의원을 이제 제가 작년 2월달에 TF팀 구성하면서 작년 3월달에 개소식 찾아가서 제가 직접 화분 다 들고 찾아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철규 의원과 여차저차 했는데 선거 캠프 개소식. 예, 강릉에. 예, 그 사진도 있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과 여차저차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알겠고 그러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대신 들어올 때 배상윤 회장 들어올 때 이재명 이름만 말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고. 김성태 회장한테 말한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 그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그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해서 골프장 운영권이 넘어갔다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럼 요구한 건 뭐예요 그때? 처음에 제 생각은 공짜는 없는데 이 동네 20억을 제시를 했었죠, 제가요. 부회장님이 20억을 정치헌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권성동 의원에게 제안을 했더니 감사의 뜻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48억이라는 돈으로 올라갔죠, 금액이. 20억으로 안 되고 48억? 네. 40억은 사실 8억은 뭡니까? 중간에 이제 48억 그 배프들이 있었습니다. 48억 어쨌든 최종적으로 48억이라. 네, 저희가 지출해야 될 돈은 48억이었죠. 48억? 예. 지금 48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증빙할 수 있는 뭐 녹취나 혹은 무슨 뭐가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혹시나 저는 녹음을 안 하는 성격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권성동 쪽에서 부인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 친구들도 2명 다 지금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근데 부회장님은 48억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48억을 알고 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말씀 권 박사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고 권 박사는 권성동 의원. 예, 맞습니다. 권 의원께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3월 달에 저희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의 아버님이 잡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자기 기사들을 리무진 버스에 재수 씨하고 다 타고 전북 남원 보절면으로 내려오게 하고 김성태 회장은 제가 운전하는 제 차를 타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 장례식장 저 장지까지 가서 김성태 회장과 무척 친하신 사이는 맞네요. 예. 단둘이 갔으니까요. 부친 장례식 때 부회장님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네. 장지로. 마지막 날 이제 외람되지만 남진 씨가 같이 새벽 3시까지 저하고 성태 곳에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제 차를 타고 가서 저는 장지까지 가서 이제 봉분하는 걸 보고 저는 또 강릉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강릉으로 혼자 차를 몰고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
이철규 의원을 통한 로비는 실패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권성동 의원한테 가가지고 여차저차 이철규 의원과는 실패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그 대가로 액수는 48억까지 올라갔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건 뭘 어떻게 해준다기보다 먼저 전화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한테. 그래요? 네. 권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형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철규 의원한테. 형님 죽으려고 뭔 짓 하고 다니냐. 당신이 하는 건 내가 가져간다는 의미인가 보네. 네, 죽으려고 뭔 짓 하고 다니냐. 이건 그날 개소식 간 그날 통화한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권성동이 그 자리에서 이철규에 전화해가지고 죽으려고 뭔 짓 한 거예요. 네, 뭔 짓 하고 다니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저한테 들은 그대로 63빌딩에서 배 회장하고 만나고 사업 남의 귀한 엄청난 사업장을 가져갔다며. 그 이익을 다 가져간다며 빨리 돌려줘. 돌려줘.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굴 만나고 뭘 했냐고 막 그 사람 처음에 그 성격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급한 성격을. 부인했고. 예, 부인하니까 그럼 만난 사실 없냐는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권 의원이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난 건 뭐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부인하다가. 그래서 그런 통화가 오갔고 그런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알았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배상윤 회장 입국해라. 대신 입국해가지고 이재명 이름을 말해라. 그러면 3년 정도 실형 살게 하고 근데 중간에 병보석으로 빼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구속기간 6개월 안에 병원으로 나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3년 정도의 실형은 그걸로 마무리를 해줄게. 그러면 48억까지 얘기가 됐고 그럼 48억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배상윤 회장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48억 못한 거죠 다. 배상윤 회장은 그럼 왜 안 들어온 겁니까? 말로만이었지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을 끄시니까. 자, 2월 달에 3월 달에 시작한 겁니다. 작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롯데호텔에서 만난 게 7월경인가 6월. 롯데호텔에서 만났던 사진 좀 찍어주세요. 6월경 정확하게는 6월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찍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게 처음 만난 거는 3월인데 그 다음에 다시 롯데호텔에서 왜 진척이 안 되느냐 하고 다시 만난 게 7월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적색수배대에서 도망가 있는 저희 배상윤 회장하고 저 장소에서 국제 전화를 통화를 시켜줬었죠. 국제 전화로. 이제 저거 이제 마무리 나와서 이제 얘기고 통화하고 얘기 다 끝나고 헤어지는 서로가 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그 안에서 이제 저거 얘기는 롯데호텔에서 이미 끝나고 나온 상황에 마지막 그 사진입니다. 저때 48억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확정이 지어지는 거죠. 다시 금액은 48억으로 합시다. 돌아오면 3년 이내 3년 나올 것이요. 그 이내 저희가 원하는 게 이제 저희가 죄진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안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들어가가지고 3, 4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대신 이 조건은 48억을 주고 그리고 이재명을 말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딜이 됐는데. 근데 배상윤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국내에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오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했는데 이제 도망가 있다 보니까 그 구치소라는 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가갖고 또 생고생하고 회사 일도 엉망될까봐 이제 못하고 지금 밖에서는 회사 일은 볼 수 있는데 그런 회사는 힘들지 않습니까? 회장님하고 권성동 통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말이 안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요게 롯데 만나기 전 아까 사진 나오기 전에 통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저희 임원들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된 거는 뭐냐면 야당 의원의 이름을 좀 있으면 불러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도 네네. 야당 이름도 의원님들의 이름을 있으면 좀 같이 좀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저한테 이제 떠본 듯이 얘기했죠. 그리고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48억 그 얘기예요? 예, 정확하지 않았으니까요.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전화 한번 줄게 한 다음 그러니까 중간 진척을 살짝 얘기한 거죠.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 한번 전화 줄게 하고 나서 아까 사전에 나왔던 롯데에서 만나가지고 48억 확정하고 그러면 돌아오는 걸로 했는데 배상윤 회장이 마지막에 아니 나는 뭔가 확인이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겠어. 이제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뭔가 빨리 저를 이제 계속 짰죠. 빨리 와라, 얼른 결정적인 건 뭔가를 한번 얻어내란 얘기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 방향이 전혀 안 바뀌고 계속 지금 부인을도 지금 수시로 검찰청으로 부르는 입장이었어요. 더 세게 조사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성태 회장 이제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 회장 무마해 보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오히려 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 회장도 태국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갑자기 체포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원래는 이재명 상관없어. 공항에서 그랬죠. 상관없어. 하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2, 3개월 지나면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김성태 회장이 갑자기 잡혔고 그리고 귀국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왜 김성태 회장이 그다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검찰에 회유가 있었으니까요. 회유가 정확한 건요. 어떻게 회유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회유가. 저희 당시에 김성태 회장이 구속돼서 들어오기 전까지 임원들이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17명. 예. 그러고 모든 전방이 압박을 해갖고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전부 매매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압박을 하고 회사도 망하게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관계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관계 있는 걸로 이제 말을 바꾼 것이다. 김성태 회장이 그런 말도 하던가요? 내가 검찰 압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뭐냐면 1313명에서 검사한테 너 죽고 나 죽자고 욕하면서 끌어안고 진짜 행동을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던 그런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김성태 회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버티다가 검사한테 못하겠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결국은 이러다가 나만 죽게 생겼구나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그렇죠. 연호 술 파티니 뭐 그 중간에 막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상황이 그룹이 박살나게 생겼고 가족들까지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하다못해 친동생 김용목까지 구속을 시켰습니다. 관계도 없는. 가족 친지 뭐 주변인들 다 원래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그 수법 그대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혹시 그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술 파티 때 가본 적 있어요? 술 파티는 저는 안 갔습니다. 그건 안 가셨고. 자,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상관없다고 했다 나중에 이재명 상관 있는 것처럼 진술을 이제 바꿨고. 근데 배상윤 회장은 대선 끝나고 나서 SBS와 인터뷰에서 곧 귀국 그러니까 이재명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이니까요. 근데 곧 귀국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배상윤 회장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주변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걸려 있는 게 저희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배임 횡령액도 있고 뭐 금액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일단 조절을 좀 하고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정리 좀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곧 곧 들어오실 겁니다. 조만간 귀국은 할 예, 맞습니다. 예정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고 들어오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쌍방울 대북 사업은 네. 검찰은 이 이재명 대신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검찰은 그렇게 사건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예. 안부수로는 뿌락거에서 시작이 된 안부수, 겁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그 201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컨시도 호텔에서 봤지만 대회장에서 그 친구가 이제 뭐 안창호 그분의 자손이다 어쩌다 하면서 북한은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더 우대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마음대로 쓰라는 친구다. 많이 들어든 사람 맞죠?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예.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 얘기 듣기로는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백두산 카지노 관광 호텔에 대한 이제 계약이 되고 또 광물 사업에 대한 광물 계약이 사업.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그 당시에 신의주의 자유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관광 호텔 카지노 관광 호텔 개발과 모든 아파트들 건설 도시계획 그 개발을 북한 개발 사업. 하기로 이제 그런 사업적으로 다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800만 달러 가지고 이거 이재명 대신 보내준 거라 하는데 800만 중에 그 백두산 카지노 호텔 개발 계약금은 얼마예요? 300만 불이죠. 그 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이 아니라 예. 백두산 카지노 개발 계약금이고 그러면 500만 달러 나머지 500만 달러는요? 뒤에 이제 10월 11일 경에 이제 그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하나는 사업 300원 계약서죠. 카지노, 네. 백두산 카지노, 500원 신의주 관광특구. 네 맞습니다. 그 돈이다. 네. 이거를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보내줬다고 뒤집어가지고 방북 비용으로 뒤집은 거 아니에요?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사람 가는데 무슨 거기다 비용을 왜 줍니까 그들이? 근데